네, 픽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식 박사, 문화평론가죠?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BTS 소식, 훈훈한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BTS의 리더죠. RM이 국외 소재 문화재 보존 복원에 관련돼서 써달라면서 1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네. 지난해 9월에도 1억 원을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매년 1억 원씩이면 네, 보통 돈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활동에 써달라고 이제 기부를 했냐면은 사실 해외에 그런 유명한 박물관과 미술관에 우리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어떤 경로로 나가? 약탈 문화? 약탈도 있을 수 있고 사적으로 구입해 간 경우도 네, 있고 네. 이제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환수할 것이냐. 근데 환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국외 보존 활용 같은 경우 특히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런 유물들이 사실은 해외에 가 있으면 그냥 수장고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전시도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그들의 어떤 문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지만 달라고 하면 또 안 주고 네. 심지어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그럼 보니까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겠네요. 모르는 경우도 네. 많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예산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 해외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우리 작품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일단 도록을 만드는 거죠. 네. 어떤 박물관에 미술관에 우리 이제 회화 작품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만든 다음에 이 회화를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아니면 잘 처리를 해서 전시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정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한다거나 라면서 이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 미술관에서 우리를 알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로 못 가져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잘 보존해서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국외 소재 문화재의 보존 활용 방안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RM이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억 원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똑같은 일에 반복해서 기부를 한다면 네. 뭔가 관심이 깊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거죠? 두 가지 네. 이제 관심 초점인데요.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이 노래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 전통 의상이라든지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었고 실제로 네. 그걸 녹여냈고 많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미술을 또 그런 뮤직비디오라든지 음악에 녹여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RM이 이제 대표적인데, 네. 그럼 이제 그 전에는 주로 해외 작품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걸 사진 찍은 것을 SNS에 올리곤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RM이 이렇게 전통 우리 회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우리 전통 회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전 세계 팬들이 우리 회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네. 역할이 있고 단순히 그냥 우리 회화가 좋다 이런 식이 아니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부한 게 일종의 성과랄까요? 이런 것도 있었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요목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예를 네. 들면 왕실의 대려복이라고 할 수 있는 활옷을 좀 많이 활용을 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활옷 같은 경우 공주나 옹주가 이제 조선 왕실에서 가래 그러니까 어떤 경사스러운 이제 일이 있을 때 입던 옷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옷을 좀 보존 활용하는 데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 1억 원 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활옷을 복원하고 전시하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허투루 쓴 게 아니고 이런 성과까지 있어서 앞으로 이제 기부한 1억 원들도 좀 더 많은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활옷이 아니고 회화 작품을 보존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부를 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네. 그 사회 기부 같은 경우도 많은 국민 시민들이 좀 이런 모금을 좀 불신하는 것이 네. 모금 단체에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그건 정확히 보고 해야 됩니다. 없지 책무입니다. 않습니까? 책무. 그래서 네. 이 문화재 같은 경우도 네. 정확하게 어느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를 보여줘야 기부 문화도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10,000원을 내든 1억을 내든 그 돈이 어떻게 네. 얼마가 쓰였는지를 알아야
뭐 그렇습니다. 신뢰가 싹트고 그러는데 예, 그런 네, 그런 면에서 점을 아주 이번에 잘 보여준 좋은 거죠.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6관왕 올랐다. 이거는 뭐 성과인 거죠? 일단 성과인 건 사실인데 제가 네. 방송 인터뷰를 몇 개를 했는데 네. 좀 요청이 묘하게 미묘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면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아, 네. 아니 저희 하는 방송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요. 근데 사실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 각본상까지 다 받았어야 되는 작품입니다. 아, 그러니까 6관왕이 아니라 8관왕은 갔어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작들이 좀 형편이 없어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시상을 했죠? 약간 이거는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어. 지금 세계 방송 시장도 디지털과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약간 아날로그적인 어떤 네. 시스템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은 OTT 그러니까 기반으로 하죠. 넷플릭스. 예,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고 네. 경쟁작이었던 석세션 같은 경우가 작품상하고 각본상을 받아갔거든요. 네. 근데 이 드라마는 HBO라고 하는 케이블 TV에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케이블 TV하고 OTT하고는 경쟁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상과 각본상은 OTT가 아닌 케이블 쪽에 일정 정도 주고 아, 오징어 게임은 감독상하고 나무주연상만 받아라. 일종의 정치적 배려 또는 시장 배려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 굉장히 실망을 준 거죠. 왜냐하면 어. 에미상 하면 전통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이번 오징어 게임 사례를 통해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사실 심사가 끝나고 3개월 동안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보통의 평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뭔가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그러니까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바람에 오영수 씨가 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오영수 씨 연기는 굉장히 백미거든요. 깐부죠, 깐부. 예. 네. 그래서 이미 골든글로브에서는 조연상을 이제 받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는데 나무주연상을 주는 바람에 조연상이 전 피해를 봤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좀 영광이고 네. 한편으로는 좋은 성과이기 하지만 좀 씁쓸한 그럼 그 그런 면모가 씁쓸함은 있었습니다. 그 상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쓸쓸함 아닙니까? 실추를 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사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요. 어떻게 보면 백인 중심의 에미상으로 우리 배우와 감독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분명히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했다. 특히 석세션이라고 하는 경쟁작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재벌가를 중심으로 한 막장 드라마입니다. 네. 더구나 시즌 무슨- 3까지 방송이 됐어요. 네. 그러면 시즌 3까지 방송을 하면서 상은 굉장히 많이 또 탔거든요. 그러면 상도 많이 타고 막장 드라마인데 거기다 왜 작품상과 각본상을 주나? 작품성으로 보면 전 그 드라마는 모르지만 작품성이라는 거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드라마였다. 그렇습니다. 네. 대중성 측면에서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16억 시간을 받고 네. 또 미국인도 3분의 1 이상이 봤거든요. 16억 시간은 연도수로 계산하면 18만 8천 년에 아이고, 해당되는 네. 2위 반은 3억 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오징어 게임의 성과인데 수상한 거 보면은 씁쓸함이 있다. 그럼 그래서 미국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뭐 그들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첫 선을 보였는데 작품상 각본상까지 가져가면 그들도 자존심이 구겨지니까 뭐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네. 미국의 그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은 우리와는 좀 달라서 승자 독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들어가기가 힘든데 만약에 제작이 되면 반응이 있으면은 시즌 2, 3, 뭐 4, 5까지 6까지 쭉쭉 갑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지금 이제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까지 동시에 맞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에서 본격적으로 얼마나 이제 작품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면 훨씬 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나요?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456억을 두고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단순한 그런 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흥미를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456억을 누가 가지냐, 돈
놓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게임이기 때문에. 예, 형식은 단순합니다. 네, 그리고 네. 처음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들이 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해서 실제 놀이에서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네, 네. 이 드라마에서는 사람을 사살하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이 충격적인데 처음에는 이런 장면만 봤을 때는 서구 영미권과 일본식의 그냥 데스 게임, 생존 죽음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만 능력으로 개인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같이 힘을 모아서 약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구슬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지략을 펼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네. 그 희생을 하니까 그 희생 정신을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일종의 이제 우리가 케이팝의 방탄소년단을 치면 선한 영향력이 계속 새끼를 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 주인공이 살아남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식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일종의 콘텐츠의 힘이 있는 거네요. 예, 오징어 그렇습니다. 게임은. 그래서 네. 겉 형식의 생존 게임을 받아들여서 네. 우리만의 정서나 공동체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아쉽지만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